조광명 의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예, 하신 걸로 많이 해도 예, 이게 뭐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실국장 회의에 같이 참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국장 협의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안들을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공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을 나누는 문제이니까요. 실국장 협의에 가셔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설학교 하자 문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신설학교의 최근 4년, 5년, 2013년도부터 자료를 청구해서 봤더니 하자가 2273건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신설학교만 딱 뽑아서 했는데 이러면 아이들 학습 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시설과에 맡기실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장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서 미배치 학교 도서관 구입 이 예산과 관련돼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 우리 전체 평균 1인당 도서 수 책을 보니까 27권인데요. 2016년도 신설학교 아이 한 명당 9권, 2017년도는 5권.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2013년, 그러니까 16년, 17년 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18년도 예산안도 있고 그 중간에서 뭔가 누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서에 맡길 일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 도서관 운영비와 자료 구입비를 도서관 운영비 1%, 학교 운영비에서 자료 구입비를 3%를 권장 사항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행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황까지는 모르고 학교에서 그렇게 자료 못하고 구입비가 있습니다. 1% 미만인 학교도 있고요. 아예 0%, 이 자료 책 구입하는 거 3% 이상 권장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 운영비 집행 기준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권장 사항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신설학교 교장도 해보고 교감도 해봐서 지금 충분히 그 이 말씀을 문제는 이해합니다. 의지를 갖고 공문 시행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네, 화성시 고교 평준화 준비 진행 사항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일정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고교 평준화의 전제는 시설의 평준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물리적으로 비슷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교육국장님이 관심 두고 실국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교육 일정만 갑니다. 시설 평준화는 그 예산 사정 온갖 이유들로 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네, 실국장 회의에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가, 교육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근평 문제에 신경 써주십시오. 일반직 직원을 교육국에 데리고 와서 일만 시키지 마시고 근평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국별로 평가하죠. 그렇습니다. 관심 안 가지시면 다른 데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 사립유치원 정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이 감사관실 같습니다. 지금 그 업무 협의 조정할 때 적어도 교육국에서 유아교육과의 업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인시키든지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주장하시든지 하셔야지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 사립유치원의 담당 업무는 감사관실입니다.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투명사회협약 정책주도 유아교육과 아니고 감사관실입니다. 투명사회협약식 진흥한 지원청이 몇 곳입니까? 국장님. 현재 예, 관심 가져주십시오. 아니 지원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사자가 네, 협약 네. 당사자는 지원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네. 몇 곳입니까? 현재 예, 한 곳이고요. 한 곳 광명 광명 한 번 했고요. 또 예. 했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 업무잖아요. 네, 교육국 업무입니다. 네, 감사관실 업무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왜 유학 교육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원수원에서 감사관실의 강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때문에 그 감사관실 사무관이 고소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5항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 강의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편먹고 얘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려 깊게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국장님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관심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뺏기거나 아니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입니다. 에이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현장이 용인에서 불행한 사태가 생겼고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보고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네. 보고받으셨어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예.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했고요. 이게 주무과를 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그래서 들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안전과, 체육, 건강교육과 관련 팀을 세 과를 다 오시라고 해서 TF팀 구성하셔라, 대책 마련하라, 경기도에 대책 마련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고 받으셨나요? 네, 보고 받았습니다. 현황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대 에이즈 환자가 46명, 46. 네. 공식 비공식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검사할 때 실명으로 하면 실명이 드러나고 익명으로 하면 익명이 드러나는, 익명으로 그 카운트가 되는데 전체가 46명. 그러면 이 아이가 10대면 학교에 있을지 학교 자퇴하고 다른 데 있을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불안한 환경이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게 교육국장님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업무를 경기도가 하고 있고 예산도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0대 에이즈 증가 추세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협조 요청도 하는데 잘 안 된다. 저한테 하소연했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에이즈 예방 교육도 일정 시간 의무화해야 된다. 예산도 편성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경기도의 담당 부서의 고민입니다. 교육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에이즈 관련해서는 이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말로 끝내실 일이 아니라 네. 정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교육 네. 현장 의무적으로 교육 시간을 만들어 놓든지, 지금 성교육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뭉뚱그려서 그냥 이 사건이 끝나면 또 잊혀지고 이러는 거 하지 마시고, 네. 아이들의 교육 현장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의지를 갖지 않으시면 다른 실국장 관심 없습니다.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관해서는 네. 정말 고민해 주시고, 제가 아까 쭉 열거했던 내용들 충분히 감안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대학 입학에서 우리 생활기록부가 이 전형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이 학생 생활기록부 조작 사건 때문에 징계도 받고 아이는 입학했다가 대학에서 퇴학도 당하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히 학교라고 하는 공간, 교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 충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가 물론 그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네. 읽기 쓰기에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읽고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만 기록된다든가, 중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체크가 시스템 작성으로 안 되니까 네. 이 문제가 아이들, 자기 아이라고 하는 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네.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일선학교에서 일어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 교사들에게서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사건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모든
이 학교 생활기록부 업무 담당자 회의라든가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나이스 시스템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학교생활기록부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변경할 때에는 나이스 시스템 상에서 학교장 결재를 받도록 이렇게 나이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최초 입력사항을 저장할 때에 금융거래 인증 수준의 2차에 걸친 인증체제를 도입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세부 능력이라든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수정 이력을 향후 5년간 보관하도록 이런 개선안이 공문으로 지금 저희한테 하달되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담당 부서 또 이런 학생기록부 기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합동으로 강력한 교원 연수를 다시 실시하고 현장 지도 점검을 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학교 현장의 불행입니다. 네. 교사들의 명예도 같이 걸려 있는 그렇습니다. 문제이고요. 이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네. 운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을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 네. 그 시스템 정도면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